17번 그림 가하는 어느 수소 핵융합 반응을 수소 핵융합 반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PP 반응하고 CNO 순환 반응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 그리고 나는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에서 중심 온도에 따른 에너지 생성률을 A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단위가 중심 온도의 단위가 100만입니다. 100만 K.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되는데 여기가 1800만 도입니다. 1800만 도. 중심부 별의 중심배 온도가 1800만 도보다 낮게 되면은 A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1800만 도에서 1800만 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우세하게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은 PP 반응, 양성자 반응입니다. 그리고 1800만 K보다 이상에서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우세하게 일어나는 순환 반응, 우세하게 일어나는 수소핵융합 반응은 CNO 순환 반응입니다. 그래서 B는 CNO 순환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수소 원자 핵이 6개 쓰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소 원자 핵 6개가 반응해가지고 수소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 원자 핵 2개하고 헬륨 원자 핵 1개를 만드는 PP 반응입니다. 가 그림은 이 중에서 PP 반응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별의 중심 온도가 1800만 K 이하에서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태양의 중심 온도는 1500만 도 정도 되기 때문에 태양의 경우도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태양의 중심부 온도 1800만 K다. 기억, 가는 PP 반응이다. 맞지요? 그리고 D은 현재 태양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1800만 K이기 때문에 A 반응,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납니다. A보다 B가 우세하게 일어난다. 틀렸지요? 나에서 가에 해당되는 것은 PP 반응이기 때문에 A가 됩니다. B가 아니라 A다. 18번 그림은 어느 별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중심부 핵에서는 지금 수축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심부 바깥쪽에서는 수소 껍질, 수소각이 연소되고 있는데 이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의미합니다.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 수소 껍질이고 바깥쪽은 수소로 이루어졌는데 이 온도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온도에서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서 표면 온도는 낮은 적색 거성의 내부 구조입니다. 적색 거성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진 헬륨이 중력 수축을 해서 내부 온도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에서 증가하고 있는 물리량 중에 첫 번째 중심 온도 상승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별의 크기가 커짐으로 인해 가지고 광도가 증가하지요. 밝기가 증가합니다. 반지름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광도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바깥층이 팽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외곽층 표면 온도는 낮아집니다. 표면 온도는 낮아지지만 크기가 크게 증가해서 광도는 증가합니다. 표면 온도는 증가하는 물리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별 전체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 조금 전에 수소 껍질 부분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수소가 별 전체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감소합니다. 수소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기 때문에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증가하는 물리량이 아니지요. 19번 그림 가완하는 태양에서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수소의 질량비와 헬륨의 질량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점선은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처음 도달했을 때의 양이고 실선은 현재의 질량비이다. 가 그림을 보면은
점선이 주계열,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처음 도달했을 때는 75%였는데 현재의 양은 실선이라고 그랬죠. 현재 이 성분은 중심에서 양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약 2 곱하기 10의 5승, 그러니까 20만 킬로미터까지 양이 줄어든 물리량입니다. 이거는 바로 수소에 해당되죠. 왜냐하면은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량이 줄어들고 헬륨량은 증가하지요. 중심부에서. 이 부분이 중심부를 의미합니다. 중심에서부터 20만 킬로미터까지니까 중심부에서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은 수소가 되지요. 그 다음에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헬륨이 되기 때문에 헬륨은 중심부에서 그 양이 주계열 단계에 처음 도달했을 때의 양보다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막 도달했을 때 헬륨의 양은 25%로 중심부터 표면까지 고르게 분포했었는데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중심부에서는 헬륨의 양이 이와 같이 이 면적만큼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중심부가 크게 증가를 했지요.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헬륨의 질량비를 나타냅니다. 기억, 가는 수소, 나는 헬륨의 질량비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원시별 단계일 때 태양의 중심 핵에는 헬륨이 존재하지 않았다. 점선이 바로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처음 도달했을 때의 양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나그림이 바로 헬륨의 질량비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처음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도달했을 때 점선인데 그때도 헬륨의 양은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 25%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시별 단계에 있을 때도 태양은 헬륨이 25% 존재했었다고 봐야 됩니다.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20만 킬로미터인 지점에서 가장 활발하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될 텐데 20만 킬로미터까지 수소의 질량비가 감소하긴 하지만 중심부에서 크게 제일 많이 감소했지요. 중심부에서.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태양의 중심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태양이 주계열 단계에 처음 도달했을 때의 수소의 질량비는 중심부터 표면까지 75%였는데 현재는 그 양이 중심부에서는 약 이와 같이 한 35% 이 정도로 급격히 양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중심부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중심부에서 가장 활발한 것입니다. (20번) 그린 가나다는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이 주결성이 된 직후, 그 다음에 50년, 50억 년 후, 그 다음 100억 년 후에 중심으로부터 별 표면까지 거리에 따른 내부 구성 원소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르시오. 자, 가에서 헬륨의 대부분은 별의 표면 부근에 존재한다. 가에서 보면은 헬륨이 중심으로부터 표면까지, 여기가 가로축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0은 바로 중심을 가리키고 70만 킬로미터 부분은 표면을 가리키는데 헬륨의 구성 비율을 보면은 중심에서부터 표면까지 25%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동일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중심부나 표면이나 헬륨에 차지하는 비율은 일정하고 또 수소에 차지하는 비율도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50억 년이 지나게 되면은 50억 년 동안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소량은 중심부에서 크게 감소하고 요 깊이까지 헬륨
수소량은 감소하고 이와 같이 감소하고 헬륨량이 대신에 이만큼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번 나에서 별의 주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가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지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수소량은 감소했고 헬륨량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의 중심 핵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다는 100억 년 후인데 이때도 역시 중심부에는 헬륨량이 크게 증가했고 중심부에서는 아예 수소량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 헬륨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헬륨이 핵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1억 도 정도가 돼야 되는데 1억 도 태양의 경우는 1억 도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소까지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 주결성 단계에서는 아니고 적색 거성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여기서는 반지름이 똑같이 70만 킬로미터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이 구조는 적색 구성의 적색 거성이 된 상태의 내부 구조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주결성 단계의 태양의 내부 구조입니다. 주결성 단계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중심부에 헬륨이 100% 만들어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심부의 온도가 1억 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헬륨 핵융합 반응은 못 일어나고 적색 거성 단계가 되어야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가부터 다 과정의 별 내비에서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과 중력이 평형을 이룬다. 가부터 다까지 태양의 반지름의 변화가 없지요. 이거는 태양이 이렇게 있을 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 기압차에 의한 힘이죠. 기압차에 의한 힘과 반대로 바깥쪽에서 안쪽 중심을 향해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같은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정역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로 갈수록 별의 표면 온도는 점점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부터 다까지 정역학 평형 상태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크기도 변화가 없었고 표면 온도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21번 다음은 2004년 발견한 어느 별에 대한 설명과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내부 구조를 과장하여 그린 그림이다. 미국의 한 연구진은 약 50광년 떨어진 곳에서 다이아몬드 별을 발견했다고 한다. 연구진은 이 별을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따 루시라고 이름 지었다. 지름이 약 1500km인 요 정도 크기면 백색 외성 정도 됩니다. 1500km인 이 별은 별의 진화에 따른 분류상 요거는 크기가 백색 외성 정도 되고 이 다이아몬드는 탄소 성분이 고온 고압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백색 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색 외성도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 가지고 탄소까지는 형성되기 때문에 백색 외성도 중심부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크기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진화에 따른 분류상 백색 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별의 중심부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의 내부가 고온 고압 상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상태이므로 별의 내부에 다이아몬드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옳은 설명 고르기. A는 방금 전에 맞다고 그랬지요. 물론 적색 거성도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중심부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적색 거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적색 거성이 맥동 변광성을 거친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 되고 중심부에 탄소로 이루어진
핵이 중력 수축을 해서 백색 외성이 되기 때문에 백색 외성도 탄소로 이루어졌으면서 크기는 적색 고성보다 훨씬 작은 15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별은 진화에 따른 분류상 적색 고성으로는 볼 수 없고 백색 외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별의 평균 밀도는 태양보다 크다. 태양은 현재 주로 수소로 이루어진 중심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백색 외성은 좀 더 분자량이 큰 탄소, 원자, 핵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력 수축을 해서 더욱더 밀도가 큽니다. 태양보다는. 크기는 지구보다 작고 평균 밀도는 태양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지요. 태양보다 크다. 평균 밀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더 경과되면 이 별의 중심 핵에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약 6억 도 정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데 물론 이 별의 중심에서 탄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만 6억 도까지 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탄소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22번 그림은 질량에 따른 별의 진화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별의 최종 단계이며 M은 별의 질량, M 핵은 별의 중심 핵의 질량, M 태양은 태양의 질량이다. 자, 우선 ABC가 별의 최종 진화 단계에 있는 별이라고 그랬는데 질량이 태양 질량의 8배보다 작은 별들은 최종 진화 단계에서 백색 외성이 되죠. 태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이 8배 이상 되는 별은 초고성이 되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는데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3배보다 작게 되면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중심부가 수축해서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리고 중심 핵의 질량이 태양 전체 질량 3배보다도 더 큰 그런 상태의 핵이 되면은 중력 수축을 해가지고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이 아주 중력과 밀도가 큰 블랙홀이 됩니다. 블랙홀은 질량이 가장 큰 별의 최종 진화 단계에 나타나는 별입니다. 기억, 원시별이 최종 진화 단계에 이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A로 진화하는 경우가 가장 길다. 백색 외성이 가장 질량이 작은 별의 최종 진화 단계고 블랙홀이 가장 질량이 큰 별의 최종 진화 단계인데 별은 질량이 클수록 진화 속도가 빠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진화 단계에 이르는 시간도 빨리 걸립니다. 진화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것은 C지요. 그래서 기억, 백색 외성은 질량이 가장 작기 때문에 원시별에서 적색 주계열 거쳐가지고 적색 고성, 행성상 성운, 백색 외성이 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태양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한 90억 년 이상이 되어야 백색 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비의 4배에서는 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아무리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하더라도 핵융합 반응을 순차적으로 일으켜가지고 철 원소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철 이상의 핵융합 반응은 어느 별에서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이 바로 핵융합 반응의 최종 원소가 됩니다.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별의 4배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철까지입니다. 이보다 더 무거운 금이라든가 은과 같은 그런 원소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별에서든지 B별뿐만 아니라 C별에서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평균 밀도는 C가 가장 크다. 블랙홀은 크기가 아주 작으면서 태양 전체 질량의 3배보다도 더 큰 핵이
중력 수축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크기는 아주 작으면서 질량은 매우 크게 되지요. 그래서 평균 밀도가 가장 큰 것은 C가 맞습니다.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은 너무나 중력이 커가지고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블랙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23번 다음은 별에서 생성되는 에너지 가나 다에 대한 설명을 그림은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의 진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원시별에서 주기활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적색 거성이 된 다음 맥동 변광성을 거쳐서 행성상 성운과 최종적으로 백색 외성이 됩니다. 별의 구성물질이 중력에 의해 수축될 때 위치 에너지의 감소로 생성되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가는 중력 수축 에너지. 그 다음에 4개의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1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3개의 헬륨 원자핵이 융합해서 1개의 탄소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 생성되는 에너지를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A는 원시별, B는 주기활성, C는 적색 거성이 되지요. 그래서 ABC 중 가나다에 각각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단계로 오른 것은 A단계, 원시별에서는 중력 수축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B단계에서는 주결성이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그 다음에 다 과정은 헬륨 핵융합 반응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 그림은 별 가와 나에서 작용하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과 중력의 크기, 그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이 그림을 보면은 검은색 화살표의 힘이 있고 흰색 화살표의 힘이 있는데 검은색 화살표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됩니다. 별의 내부 압력이 바깥쪽보다 크기 때문에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은 별의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력은 별의 중심에 질량 중심이 있기 때문에 별의 중심을 향해서 안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가의 경우는 검은색 화살표의 길이가 흰색 화살표의 길이보다 길기 때문에 별은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될 때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지요. 중력 수축 에너지는 중력이 더 커야만 수축하면서 위치 에너지가 감소되어 열 에너지로 복수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정역학 평형 상태이다. 정역학 평형 상태는 별이 팽창을 하지도 않고 수축을 하지도 않고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쪽으로 작용하는 중력과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요. 여기서는 서로 같기 때문에 정역학 평형 상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중력과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의 크기 차가 클수록 별의 크기 변화가 커진다. 맞지요? 가그림의 경우는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이 더 크기 때문에 팽창을 하지만 기체 압력차에 의한 힘보다 중력이 더 크면 수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 차이가 크면 클수록 수축하거나 팽창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커진다. 맞습니다.